안녕하세요, 디플리입니다. 저는 사실 디플리 남편인데요. 오늘 제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뭐냐, 바로 저희 얼마 전에 올렸던 산타페 차량 관련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시공할 때 했었던 신차 패키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신차 패키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시공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같이 한번 전달해 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신차 패키지가 뭐냐. 처음에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딜러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공해두는 샵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실 텐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패키지 형태로 해서 신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다 한 군데에서 시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게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완벽히 설명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시공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차를 샵에 입고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신차 검수거든요. 왜냐면 이게 차가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립 부분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크고 작은 하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조립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고객분들이 많이 살피시는 것들은 단차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진짜 현미경 수준으로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고객을 대신해서 검수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차 검수가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신차 검수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시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차를 한번 싹 해주거든요. 그것도 보통 이제 업장의 서비스 품목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공이 그 다음 뭐 들어가느냐, 바로 썬팅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썬팅을 버텍스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산타페 차량 같은 경우에 도대체 썬팅을 어떤 제품으로 해야 되냐, 요거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SUV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 윈도우 라인들이 있잖아요. 요게 보통 타원형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떨어지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저 뒤쪽 D필러 있는 데까지 쭉 일자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붕과 이 차체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창문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굴곡들이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썬팅을 크게 나눴을 때 크게 반사랑 비반사 썬팅이 있는데, 저는 비반사 또는 반반사 썬팅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차량에 반사 제품으로 썬팅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창들이 아무래도 빛에 비춰졌을 때 색깔이 나면서 좀 반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창의 일체감을 해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버텍스 900 제품으로 전체 다 썬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썬팅 제품의 농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농도에 따라서 시인성이나 밖에서 봤을 때 비침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면은 30, 1열 15, 그리고 이면과 또 후면, 이 뒤쪽은 다 5%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바깥에서 얼마나 비치는지, 안쪽에서의 시인성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깥에서의 비침성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면은 30%로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쪽이 비치긴 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 비쳐 보이는 수준은 아니고 자세히 보면 살짝 보이는 정도. 그리고 이쪽은 1열 15%입니다. 사실 15% 정도만 돼도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비치지 않아요. 특히나 주간이든 야간이든 야외에 불빛이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반사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빛 반사가 있어서 안쪽이 많이 비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2열과 후면은 5%인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거의 안쪽이 안 비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30, 1열 15, 2열과 후면 5% 정도 이렇게 시공한 거에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의 시인성이 얼마나 괜찮은지 이것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실내에서의 시인성인데요. 먼저 전면 운전자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주간에는 전혀 시야에 방해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썬팅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인성이 괜찮아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1열인데 아무래도 보통 전면보다 1열을 좀 더 진하게 하시다 보니까 1열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열도 전혀 바깥의 시야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전면보다는 살짝 어두운 감이 있긴 하지만 운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야간에는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비 오는 날도 운전해봤고 야간에도 해봤고 차선이 선명하지 않은 데서도 다 해봤는데, 야간에도 전혀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이드미러도 잘 보이고 차선도 잘 비치고. 근데 다만 밤에 내가 눈이 좀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1열 15%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시공이 된 차에 탑승도 해보시고, 조금 나는 어두운 것 같다 하시면 1열도 30%를 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 15%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공한 품목은 바로 가죽 시트 코팅인데요. 사실 이거는 티가 안 나요, 시공한 게. 저희가 시공할 때 썼던 제품은 레이노의 블라스크 LX904 제품으로 가죽 시트 코팅을 했고요. 저는 지금 타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그 시승도 그 전에 했었거든요. 시승차보다는 확실히 표면에 미세하게나마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조금 오일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차에 보통 탈 때 요즘에는 시트를 검은색으로 안 하고 뭐 브라운이라든지, 저도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고 베이지 시트라든지 이런 좀 밝은 색감의 시트를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가죽 시트 코팅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이염이나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죽 시트는 처음에 신차 살 때 코팅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타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다, 조금 더 편하게 청바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입고 차량에 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시공했던 품목은 유리막 코팅이에요. 이 유리막 코팅은 레이노의 블라스크 RX711 제품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신차다 보니까 광이 처음부터 아주 잘 나온 상태로 출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리막 코팅을 했지만 이게 과연 코팅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이렇게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광이 은은하게 도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운행한 지가 지금 거의 좀 있으면 한 달이거든요. 세차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때가 타거나 그런 느낌 없이 아직까지는 매끈매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가죽 코팅처럼 차를 조금 보호하면서 내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도장면을 조금이나마 좀 보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을 하게 되면 경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업체에서 보내주신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열 처리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신차 사시면서 많이들 시공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PPF 시공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시면 저희는 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 가운데 기다란 DRL이 있거든요. 이 DRL 부위에도 시공을 했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 육안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PPF 필름의 테두리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싹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돌방이라든지 이물질로부터 확실하게 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면은 저는 시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한 부위는 사이드미러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 시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이드미러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좀 좁은 공간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닿을랑 말랑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내가 사이드미러를 접어놨는지 펴놨는지 그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이드미러를 펴고 출차하다가, 또는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로 주차를 했는데 문을 열면서 이 부위가 기둥이나 벽면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운이 없다, 여기까지 깨지는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 부위도 시공을 웬만하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 저희가 시공한 부위는 여기입니다. 도어컵인데요. 여기를 제가 신차 사기 전에는 왜 시공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차를 탈 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게 되잖아요.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람 손톱으로 이 안쪽을 많이 긁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차를 만약에 1년, 2년 많은 시간 탔다, 그럼 이 안쪽에 스크래치들이 다 가서 사실 좀 보기가 싫어져요. 요거는 근데 겉에서 많이 보이는 부위는 아니다 보니까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왕에 시공을 한다면 여기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음 부위는 바로 주유구입니다. 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 PPF 테두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둘러져 있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도어컵 시공하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유를 하려고 하면 요즘 차들은 이런 식으로 주유구 뚜껑을 옛날 차처럼 안쪽에서 버튼을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유하는 사람이 직접 누르고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잔 스크래치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도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공을 한 부위는 바로 이 도어 엣지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미세하게 이렇게 쭉 둘러져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PPF 시공한다 하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벽이나 기둥이 있다, 부딪혔을 때 좀 보호해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 차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에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미세하게 닿게 되는 경우, 물론 신차 출고할 때 이런 부위에 파란색 스펀지가 달려서 나오지만 나는 이 파란색 스펀지를 떼고 이 도어 엣지 부분을 좀 보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공을 하시면 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PPF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공했던 샵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차량의 연막 살균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집에도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새집 증후군이다, 집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차를 사면 새 차 냄새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막 살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신차의 냄새도 좀 빼주고 화학약품의 그런 잔여물들을 조금 걷어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하시면 좋고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사실 무방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공했던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려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신차 사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다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라는 게 또 있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뭐 딜러분과 상의를 하시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비용을 들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을 하시던,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신차 사실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세련되게 내 차에 시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디플리가 다시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